권순우의 나는 야구인이다. 자, 마지막으로 SSG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SK 와이번스의 올해 성적하고 새로 이제 신생이 된 SSG 랜더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미묘한 질문의 차이가 있는데 올해 SK 와이번스 전망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느낌상 감독이나 이런 코치진들의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자 내가 이제 2년 계약을 하는 어쨌든 한 1년, 2년 리빌딩을 해가지고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팀이 바뀌었어. 그리고 어떻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시간에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전망하듯이 이제 사실 프로야구가 미국도 그렇게 일본, 한국 다 긴축 지금 분위기여서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이 선수 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전력을 급상승시킨 구단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SSG가 거의 유일하게 추신수라는 이제 정말 핵폭탄을 하나를 장착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나 지금 생각하기를 SSG가 엄청난 성적 상승이 이루어진다.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 4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 거의 확실하고 우승 경쟁을 하느냐 마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은 있고 잘할 마음은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방에 책상을 싹 막 명품 가구로 다 바꿔주시고 조명 LED로 막 다 바르고 막 초특급 과외 선생을 한 3명 붙여주시고 하면 좋긴 좋은데 뭐 좀 겁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있지 않겠어요? 이래도 못하면 이제 난 죽을 텐데. 뭐 이렇게 권순우라는 가수에게 이제 무대가 정말 고팠는데 갑자기 잡힌 일정인 뭐 카네기 홀이라든가 뭐 세종문화회관 무슨 홀이다 그러면은 좀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좋으면서도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있지 않을까요? 어우 술 땡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신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게 올 수 있는 상승 효과라는 게 엄청나죠. 엄청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김원영 감독이 신인 감독, 그러니까 물론 야구인으로서 신인은 아니죠. 굉장한 내공이 있는데 거기다 박경환이라는 지원군도 있을 수 있고 좋은데 이 엄청난 기대와 주목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오버하지 않고 그 적절하게 이렇게 가느냐. 그렇지. 예컨대 자기 마음속에 지금 뭐 4강만 가도 성공이야 이런 느긋한 마음이냐, 아니면 확 너무 흥분해서 우승으로 바로 가겠어 이런 마음이냐, 뭐 알 수 없는 건데, 역시 그 리더십에서 아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게 약간의 좀 변수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걸 제외한다면은 사실은 외야가 지금 막 좀 넘쳐 흐르잖아요. 지금 한 2명 트레이드를 해도 뭐 그렇죠. 표도 안 날 만큼. 거기다가 늘 SK 작년에는 사실은 국내 투수가 제일 좋은 구단이 SK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요? 예, 평균 자책점 순위로 1위부터 20위까지 쭉 하면은 거기에 국내 투수가 그 하위권에 한 15, 6, 2, 7, 8 뭐 거기 한 6명, 다 6명 들어가 있거든요. 양현종, 뭐 박세영 이런 투수들. 그 한 팀에 2명 들어가 있는 데가 SK밖에 없어요. 문승원, 박종훈. 그럼 거기에 이제 외국인 투수가 얼만큼 해준다면 마운드에 걱정이 없을 테고, 또 하나는 센터 내야 이제 유격수하고 이루수 여기가 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포수하고. 근데 최주환이라는 FA를 통해 이루가 확실히 해결이 된다면, 유격수가 아직 좀 비긴 하지만 김성현하고 박성환 선수의 이제 그렇죠. 뭐 싸움이냐 어떻게 되는데, 김원영 감독님이 인터뷰에서는 싸움이 아니라 둘이 같이 갈 거다, 함께 갈 거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문제네. 그래서 작년보다 어쨌든 더 마이너스 될 요소보다는 이제 굉장히 플러스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역시 감독이 이 호재를 어느 만큼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면서 안정감 있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좀 역시 미숙한 티를 좀 낼 것인가. 약간 미숙한 티가 나오거나 좀 기대 밖의 어떤 흐름으로 갔을 때 또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SSG의 수뇌부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변수가 없진 않은 거죠. 참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 몰라요. 진짜 모르는 야구 것 같아요. 몰라요. 추신수 아니라 뭐가 와도 몰라요 야구. 일단 저는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김상수 선수가 와서 농담으로 얘기했던 게 정말로 와버려가지고 저는 일단 너무 기대가 커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SSG 얘기를 하다가 SSG 올해 전망을 한번 자연스럽게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모처럼 작가님 오셨으니까, 한번 올해 전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등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작년 1등이 어디였더라? NC. SK 아니었죠? SK는 최하위권에서 야구 보다 말았어요? 네. 한 달, 두 달 보다가 자, NC는 나성범이 못 갔어요. 나는 NC 입장에서는 땡큐 아닐까? 솔직히 내심. 그렇죠. 그렇지 NC는 않겠어요? 특별한 전력 변화가 없어서 그렇죠. 올해 또 당연히 우승 후보로. 일단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의 그 이제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나이 든 선수보다는 이제 젊은 선수들 이제 지금 절정기에 오른 30대 초반 선수들이 주축이고 뭐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에 초반에 좋다가 뒤에 좀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뭐 회복된다면 거기다가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라이트가 조금 부실했는데 외국인 투수 한 명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뭐 그보다 경력은 좀 나으니까 나성범 선수 물론 좀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의욕이 조금 이제 목표 의식이 조금 깎이면은 어떨까 하는 우려는 있는데 의기소침 좀 해주려나. 근데 아무리 봐도 뭐 NC가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더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저는 뭐 양의지 선수 무슨 뭐 학폭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나오면. 도박이나 뭐 저기 약물 터지지 않는 한 큰 변수는 없지 않은가 NC가. 심판 공 날라오는데 이렇게 또 피해가지고 혼나고 다시 잠시. 그리고 이재학 선수가 이제 또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한다는 그 되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재학 선수가 다시 합류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2등이 두산이었었죠. 그렇죠. 두산은 최주환 쓱으로 갔네. 최주환, 오재일. 어떡하지? 두산은 올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팀 한 팀인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저 주목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우리 중에는 네가 네? 제일 전문가예요. 그냥 코로나와 이제 긴축 재정 때문에 별 변동이 없는 게 올해 특징인 것 같아요. 특징인데 그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그렇게 뭐 월척급들이 별로 오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플러스 있는 팀은 역시 SSG다. 그리고 작년에도 강했는데 별로 손실이 없는 팀이 NC다. 그럼 이 두 팀은 어쨌든 상당히 거기서 못해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 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이거 마무리하면서 한 4강 정도 좀 예상을 해주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두 개 팀이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일단 뭐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KT나 이제 LG 같은 경우 작년도 괜찮았는데 올해 그렇게 큰 손실은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 KT가 이제 로하스가 나갔는데 아니 KT는 솔직히 말합시다. 로하스 혼자 한 거, 이제 정말 미안한데 다른 선수들한테는 로하스 혼자 한 거 아니야 거의. 로하스가 WAR이 1위잖아요. 전 구단. 그 앞으로도 아니 뭐 이거 다 1위야. 걔 웬만하면 1위였어요. 그 과거에 비교할 수 있는 게 굳이 뭐 NC의 그 뭐 테임즈 정도 최절정기에 그 외에는 뭐 프로야구 역사상 뭐 두어 명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무슨 저기 호세라든가. 근데 호세는 약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출루가 됐던 선수였다면. 근데 이제 로하스는 나갔는데 새로 들어온 선수가 또 괜찮아요, 경력이. 알몬테인가? 알몬테 선수. 예. 그 선수가 일본에서 3년간 평균 타율이 한 3할 2푼 네,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정이 돼야죠.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3할 2푼이면 안 왔겠지, 한국에. 근데 일본에서 평균 그것도 1년이 아니라 3년간 3할 2푼이라는 거는 대단하네. 네, 한국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길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단은 알몬테는 이제 보지 못했던 선수고 그렇죠. 눈으로 보던 로하스가 가버렸으니까 이제 그 갭을 그래서 이제 로하스가 보고 있는 가고 거고. 나서 누가 오더라도 못 채우겠지만 네. 알몬테 정도 경력이면은 그렇게 티나지 않게. 왜냐하면 로하스만 있었던 거 아니고 또 뭐 강백호도 있었고 황재균 선수, 배정태 그렇죠. 선수가 아직 남아 있고. 타선에 그렇게 로하스 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게 순전히 공백이 되면 큰 문제겠지만 어느 만큼 채워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면은 상위권에서 하위권을 밀려날 정도 손실은 아닐 것 같다. 고용표 선수가 제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도 이제 투수들이 젊은 투수들이 예. 많으니까 소영준이나 배재성 지금 또 키우는 투수들이 있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SK가 2000년대 중후반에 강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창단하면서
집중적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투수들, 뭐 정우람, 윤기련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절정기에 왔잖아요. 최병용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KT도 이제 그런 사이클이니까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 뭐 LG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간 선수 나간 선수 생각해 보면은 뭐 괜찮아 보이고. 가장 전력 누수가 없는 팀이 LG?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기아 이런 데가 이제 되게 재밌죠. 왜냐면은 좀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고. 전 투수가 작년 자책이 평균 5점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기아에 온 투수가 굉장히 재밌는 투수가 왔는데 맹댄. 저도 맹댄. 정말 기대되는 선수예요. 네네. 그 이제 수염도 되게 재밌는. 네. 공부했어요? 얘기해보세요. 저 수영을 이렇게 맹댄이 했더라. 그 메이저리그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찾아봤는데 감독이랑 원래 인연이 있어서 윌리엄스. 데려왔는데 아무튼 뭐 수염 이벤트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영으로 기대가 맨날 뭐 되는 이벤트를 한다고요? 수염을 되게 재밌는 모양으로 그 만들어서 살바도르 달리처럼 네, 이렇게. 네, 이제 만들어서 일부러 막 프링글스 네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밀은 상태 아닌가요? 뭐 어떻게 할까지 한국 지금- 분위기 보면서 그 이벤트만 하다 야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가 또 코로나도 걸렸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진짜. 네, 코로나에 공부 많이 했어요. 자, 키움의 김하성이 드디어 메이저에 입성을 했습니다. 공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겠죠. 김혜성 선수가 지금 뭐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그 갭을 너무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김하성 빠진 거는 아주 큰 손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정우야 뭐 원래 늘 하는 선수니까. 근데 이제 김하성의 유출이 이 성적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키움에. 그러니까 사실은 키움에서 예전에도 이제 히어로즈에서 그 강정호 빠졌을 때, 박병호 빠졌을 때 굉장히 큰 공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김하성 선수가 차거든요. 그렇죠. 김하성이라든가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나눠서 계속 이제 메웠던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하성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그 기대는. 그거를 지금 있는데 김혜성 선수를 지금 보고 그게 있는 첫 거죠. DNA가 있어. 그러면 그 팀마다 네. 확실히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키움이 작년에 외국인 타자가 워낙 그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균치 이상만 해주면 거기서 이제 좀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김하성을 김혜성이라든가 선수들이 다 못 메워서 생기는 마이너스와 외국인 선수 자리에서 생기는 플러스를 좀 합산을 하면 또 웬만큼. 근데 거기에 또 지금 근데 생각보다 박병호 선수가 지금 이제 에이징 커브가 아니냐. 2018년 이후로 기록이 점점 좀 줄고 있고. 그래, 좀 박병호 선수가 지금 다시 좀 도약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 이제 조상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지금 저기 하고 있고. 시즌 2에 못 나오는 거 확실하죠. 그렇죠. 조상우는 지금 거의. 예, 나는 야구인이다 시즌 2에는 못 나오는 건 확실해요. 아, 양현종도 메이저에 입성을 양현종도 이제 미국을 갔어요. 기아한테는 굉장히 큰 돌멩이 하나가 빠진 건데, 어떡하죠, 기아는? 그러니까 기아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지, 나는. 양현종 선수가 작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활약을 한 건 아니었는데 기아에서. 그러니까 물론 팀 내 비중은 있죠.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맹단 얘기 잠깐 했던 게, 그 투수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한 2년 전에 이제 최고의 성적 나오던 2, 3년 전 기준이지만 그 좀 새로운 유형이에요. 한국에 온 선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직구 구속 150 이상 나오는 건 이제 많이 있는데, 변화구를 이제 주요 구종으로 쓰는 게 한 3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다 쓰고 그 외에 커브라든가 쓰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선발 투수라고 하면 보통 이제 2피치, 3피치인데 강력한 2피치, 직구와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수준급의 이제 세 구종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구 해설 듣다 보면 늘 그런 얘기 하죠. 그 실투를 놓치면 좋은 타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사회인 야구에서는 한가운데 들어오는 밋밋한 공을 못 치면은 실투를 놓친 거지만 프로야구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1, 2, 3구, 그러니까 그 타자가 구종과 위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측한 게 맞아 들어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쪽 뭐 직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운데 쪽 뭐 슬라이더가 온다면 칠 수 있지만, 몸쪽 빠른 공을 기다렸는데 바깥쪽 체인지업 들어오는 건 도저히 못 치는 거죠, 이거는. 달인이 아니고서는. 근데 이게 예측이 계속 빗나갈 수밖에 없지만 1, 2, 3구 안에 하나 정도는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예측한 게 들어왔는데 알고도 못 때린 건 투수가 워낙 대단한 거고, 때릴 수 있는 게 들어왔는데 이제 삑사리가 났다 이러면 이제 실투를 놓친 거죠. 그러면
투나싱이나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나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예측을 하는 거에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갖다 맞히는 거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2피치나 3피치를 수준급 이상 하면은 통하는 게 한국인데, 이제 맹단이란 투수가 그냥 보여주는 유인구가 아니라 실제 주무기를 한 서너 가지, 4가지 이상을 쓴다면은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전성기에 윤성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윤성민. 네. 그런 정도 구종을 가지고 그 수준급 메이저에서 시즌 7승할 정도의 제구력과 직구 평균 구속 150 이상을 던진 투수라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전성기에 조계현이나 이런 투수도 직구는 좀 약했었고, 시대 보정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절정기에 윤성민이 하나 생긴다 하면은 이건 작년 양현종의 공백 훨씬 넘어서 좋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이제 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코로나 후유증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런 몇몇 선수 이제 한국에 이번에 온 외국인 선수들 중에 꽤 메이저 경력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도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고, 수술도 했고, 162경기 치르는 메이저 박스인데보다 좀 한 단계 밑에 한국에 가서 좀 요양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실전 감각도 유지하면서 거기서 어차피 메이저에서 당장은 못 뛰니까 좀 그 정도의 동기부여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면은 그게 재앙일 수 있는 거죠. 핵심을 찔렀어요. 아니, 근데 그런 굉장히 선수들이- 싸가지 없는 생각인데. 예,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온 선수들이 있다. 아, 진짜? 네. 말로는 안 하지만. 네. 자, 이어서 이제 롯데 한번 가볼 텐데요. 롯데는 올해 TV에서 저 선수 누구니? 라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습 경기도 가끔 보면은 굳이 이제 좀 많이 언론에 회자된 그 나승엽 선수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8명을 방출을 했죠. 처음 보는 네, 선수인데 네. 거기다가 또 민병헌도 지금 뇌동맥인가로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롯데는 어떡하죠, 그러면? 송승준 선수도 뭐 약물 뭐. 음. 근데 그렇죠. 근데 나승엽 선수라든가 이제 기아 이의리라든가 저 키움의 장재영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이제 프로 처음 온 선수 한 명 때문에 이제 한 팀의 전력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와서 롯데의 10년을 책임진다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있죠. 기대를 걸고 우리가 키워보자.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당장 타선을 이끈다, 어떤 투수가 투수진을 이끈다, 그런 건 이제 류현진이나 가능한 거잖아요. 류현진이나. 아니, 근데 롯데는 정말 신인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신인들이. 근데 이건 전문가들이 평한 걸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뭐, 8명 정도가 이제 방출이 됐지만, 생각보다 상수 전력은 방출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가장 변수가 많은 예측 불가 팀인 이유가 득점과 실점이 30점 차이로 제일 적더라고요. 아, 롯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되게 예측이 불가하다고. 제일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롯데는. 그리고 난 뭐, 기아랑 롯데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어차피 거기 응원 안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자, 삼성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오제이를 영입을 했어요, 삼성이? 네, 저도 기사를 음. 봤는데 삼성 이승엽만 잘하면 되나? 삼성은 근데 이승엽이 아직 있어요? 없죠. 삼성은 근데 예전에 정말 잘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승 계속 여러 번 하고 또 삼성 플레이오프도 그때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돈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만큼의 그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이미 그때는 너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삼성 모기업 음. 자체가 그 삼성 라이온즈에 투자도 많이 해서 그만큼 실력이 올라왔을 때고, 근데 그때만큼 투자를 잘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성기만큼 돌아가긴 힘들지 않을까. 물론 뭐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삼성이. 왜 투자를 안 해요, 삼성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는 분이 그 삼성 이름을 그러니까 밝혀도 모르시겠지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직할로 이제 스포츠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알 것 같아. 어느 날 이제 불렀는데 이재용 회장이 들어와라. 우리가 삼성이 이 스포츠단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때려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것이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건희 회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도 애정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사람은 개인의 애정만 갖고 이게 묻지마, 맹목적인 투자를 해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이라는 구단의 선수들도 다 그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뭐 이렇게 사소한 거 생각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 몇 년간은 그 방향을 잃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기업에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갈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냥 꼴찌를 해도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건 안에서 니들 제주껏 하라는 것인지, 뭐 이게 혼란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NC에 이어서 SSG라든가 들어오면서 그걸 좀 분명하게 정립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 필요 없어. 니들이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됐어. 이거 갖고 가서 선수 사와. 이렇게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나름의 야구단 자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이라는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첼시 축구단에 삼성이란 유니폼을 입히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이고 욕도 안 먹고. 첼시가 경기 진다고 해서 욕 먹지 않잖아요. 근데 삼성이 한 5연패 하면은 이재용의 이제 욕이 붙잖아요. 훨씬 피곤하고 비싸고 뭐 그런 일인데. 그게 글로벌 경영 체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인식 구단 운영 방법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손을 놓는 이유들이. 내가 좀 무식한 얘기 좀 하자면 내가 이재용이면 내 앞에서 스포츠 얘기하지 마 그럴 것 같아. 지금 감옥도 그래서 가 있는 건데 지금 괜히 뭐 승마를 지원을 하네, 뭐 말을 사주네,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싶겠냐고 스포츠 관련된 얘기를. 근데 내가 보기에 삼성은 앞으로의 미래가 좀 어둡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장님 앞에서 가급적 야구 얘기, 스포츠 얘기 안 할 것 같아. 저는 그렇다고 해도 야구를 버리지는 못할 거다. 그렇지. 버리지야 못하겠지만. 그리고 너무 꾸겨져도 좀 불쾌할 거다. 그렇다면은 뭔가 좀 다른 길을 찾을 텐데. SSG는 사실 약간의 계열이 좀 관련이 돼 있지 않나요? 삼성하고 아닌가? 아니 뭐 원래 저기 그 선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명희 그 신세계팀 이명희 회장이 뭐 그 같은 아버지가 어쨌든 그렇게 저도 저기 누구야 이건희란다 이병철 회장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 한화가 남았는데요. 한화는 약간의 희소식이 좀 재밌으라고 써놓은 것 같긴 한데 돈 잡아먹는 노장들 싹 다 나가서 이제 좀 금전적으로 새로운 피해 수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한화라는 회사에서도 돈 50억, 100억이 뭐 그렇게 결정적이기야 하겠어요. 뭐 그렇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그러니까 모든 야구단이 마찬가지인데 그 야구단 대표이사 사장을 누가 하냐면은 그 군대로 치면 이제 장포대라는 거 있잖아요. 왜 장군 포기한 대령. 장군 포기한 대령. 근데 장군 진급은 안 되는 대령.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그 그룹 내에서 그 임원 중에서 이제 물러나야 할 사람들 말년차로 이제 왜냐하면 그 대기업 계열사에서 계열사의 계열사인 프로야구단은 굉장히 중소기업이죠. 조그만 회사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단 대표이사 하고 나서 다시 그룹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은퇴를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나 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구단주, 그 오너의 의중을 알아채고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일이 쟤 잘라 쟤 데려와 하는 건 모냥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미리 그 어심을 읽고 이제 하는 정도였던 건데, 한화라는 데가 이제 굉장히 좀 경직된 기업 그 문화를 갖고 있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그 회장님의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방산업체들이 일단 이미지가 좀 그렇죠. 지금까지 한화 이글스 대표이사도 어쨌든 본인의 비전을 갖고 뭘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승현 회장도 사실 대표이사들이 뭔가 색채가 있다면 야구장 와서 팬들한테 뭐라고요? 태균이 알아서 사올게 이런 얘기 하면 대표이사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회장이 거긴 하는 데잖아요. 그랬던 곳이고. 아니, 근데 그건 워낙 그
개인이 좀 워낙 독특한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하나이글스의 대표이사가 된 분이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캐릭터의 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지금까지 한화그룹의 그 스포츠 마케팅과 스포츠 관련 업무의 어떤 브레인으로 일해왔던 분이고, 이제 그 김승윤 회장이라든가 그 아들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색채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좀 스며들고는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서 단장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내친 김에 네가 사장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역시 김승현 회장 네. 나온.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분에게 지금 승부죠.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리버리 뭐 한 2년 3년 하다가 이게 좀 실패작이 되면 이제 50대 막 들어가는 분인데 경영인으로서의 경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자기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한화라는 그룹의 스포츠 마케팅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차분차분하게 이번에 던진 승부수들 외국인 선수라든가 일단 수베르 감독. 나쁘지 네. 않다고 보고 성공한다면 꽤 이렇게 급반전할 수도 있다. 하나이글스. 뭐 수베르 감독이 오면서 코치진도 싹 외국인들로 다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 구단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 흑영 씨 아까 궁금하신 게 뭐였었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우승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우승팀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자, 우리 한 명씩 다 얘기해보고 끝냅시다, 그러면. 저는 뭐 추신우 선수랑 똑같은 마음이죠. SSG 우승하려고 왔습니다. SSG. 우승하죠. 저도 뭐 NC와 SSG 둘 중에 하나. 요즘에 NC도 응원해요? 아니 응원하는 거 지금 저도 이제 비슷한. 근데 SSG가 우승하면은 이거 좀 처음이죠? 창단 첫 해 우승한다. LG 트윈스. LG가 있구나. SSG도 한번 해보죠, 뭐. 자, 오늘 김우식 작가님 모시고, SSG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떨 것인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정확한 그리고 데이터에 의한 모든 의견이었죠? 그 다음에 올 한 해 프로야구 전망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BS